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3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확진자가 가장 많은 수도권의 특별 방역 대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현 상황과 또 관련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3차 대유행이 벌써 5개월째라고 하는데 이게 참 오래됐습니다. 300에서 400명대, 이거 뭐 이제 속칭 뭐 박스권이라는 표현을 하는 모양인데요. 이게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일단 현 상황 어떻게 좀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어제하고 오늘은 이제 주말 효과 때문에 조금 낮게 나오고요. 네네. 지난주와 2주 전과 비교하면 분명히 확산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많이 발생을 하다가 지금은 비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예.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을 하고 있는 것 문제가 되고요. 나오는 장소를 보시면 뭐 식당, 주점, 학교, 병원, 요양원, 사우나 우리가 일상 공간에서 전부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위험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지금 4차 대유행의 바로 그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새로운 이제 방역 대책도 수립을 해야 되고 또 백신에 대해서도 또 수립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아마도 이번 달 말에 어느 정도 확산이 되냐에 따라서 저는 4차 대유행의 어떤 시점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제 뭐 정부에서 4차 대유행이라는 표현은 뭐 아주 조심스럽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3차 대유행이라고 언급한 것도 오래됐잖아요. 네. 근데 어떤 전문가들께서는 우리는 이미 4차 대유행의 상황에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분석을 내놓으시더군요. 그런 부분은 혹시 동의하시는지요? 지금 상태로 계속 확산이 된다면 그리고 지금 상태의 방역이 유지가 된다면 뭐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을 하고 있고 해외도 지금 4차 대유행이 지금 시작이 된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라고 예외가 될 수가 없고 국내는 또 이 백신 자체가 아직 접종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수도권, 비수도권 다 유지가 되고 있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역시도 큰 틀에서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상생활 공간에서 위험하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 떨어지는 걸까요? 왜 안 떨어집니까? 우리가 방역을 조금 더 세게 할 때는 이런 식당이나 카페나 주점 같은 거는 이용을 좀 못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곳도 지금 완화가 돼 있고 특히 최근에 많이 나오는 걸 보시면 식당, 주점뿐 아니라 사우나나 이런 목욕탕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만큼 사람들이 조금 약간 경각심이 떨어졌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달 목욕을 끊어서 매일 목욕탕을 간다든지 이런 건 예. 사실은 확산세가 많을 때는 많이들 좀 두려워했던 문제들인데 예. 매일 목욕탕을 가는 거, 그다음에 이번에 뭐 새로 개장한 백화점 같은 경우 하루에 예. 100만 명이란 인원이 들어갔다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경각심이 좀 해이해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일단 의식 전체적으로 좀 느슨해진 부분이 큰 네, 그런 것 원인이라고 볼 수 같습니다. 있겠네요. 수도권의 경우에도 보면 뭐 아까 백화점이었나요? 네. 백화점에 새로 이제 개업한 백화점 사례도 들어주셨고 지금 비중을 보니까 확진자의 70% 이상이 뭐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라서 오늘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놨잖아요. 네. 이제 골자가 밀집 시설을 새로 지정을 해서 이걸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이제 골자를 설명해 드리면 뭐 이 정도인데 저희가 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지금 대규모로 발생하는 곳들이 이제 다중 이용 시설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그곳을 조금 방역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백화점, 마트라든지 이런 곳,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발생했으니까 그런 곳에 대한 선제 검사, 네. 그러니까 불시 점검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겠다는 건데요. 수도권에서 사실은 제일 많이 감염이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 환경이잖아요. 네. 언제나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식당이라든지 주점이라든지 그리고 백화점에 이제 푸드코트 이런 곳이고 또 사우나, 목욕탕, 그러니까 지금 발생하는 곳들이 다 맞고요. 예. 그럼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백화점, 마트만 인원수를 줄이고 차량 이부제를 해서 될 거냐 좀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백화점에서는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마스크를 벗는 순간은 식사를 할 때요. 그러니까 푸드코트에 대해서 인원 제한과 칸막이, 백화점에 푸드코트 가보시면 칸막이 없어요. 예. 최소한 칸막이를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을 조금 실제적인 면을 제한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매장에 가보면 딱 인원수를 제한해서 사람을 들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백화점도 어느 명수가 차면
조금 제한을 하는 식으로 실제적으로 조절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감염이 된 것이 기숙사 여러 명이 한꺼번에 숙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기숙사의 방해, 인원수를 줄여주는 그런 환경 개선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선제 검사를 통해서는 물론 확진자를 빨리 찾아낼 수는 있겠지만 그 사이 감염은 차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반드시 PCR 음성인 사람을 고용을 하지만 그분이 감염이 돼서 나중에 되면 그거 한 번 일회용 가지고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경 개선을 해주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특별 방역 대책이라고 나왔는데 일단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이전처럼 운영을 중단한다거나 제한하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관리하고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이 정도로 효과를 좀 보이겠습니까? 개인 방역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이용을 좀 자제해야 되거든요. 다중 이용 시설을 우리가 사우나, 목욕탕 이런 주점 식당 이용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 이용 제한은 개개인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부가 아무리 불시 점검을 한다고 해도 어렵고 그래서 백화점이나 마트에 이제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황은 저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식당 개념이나 그런 단란주점 그런 곳이 사실은 조금 더 위험하고 예. 또 사우나 이런 곳에 대해서는 거기도 이용 제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외국 연구에 의하면 식당을 그 공간에 2분의 1만 줄여도 상당히 감염이 감소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당 인원 제한과 아까 말씀드린 칸막이 이런 예. 것이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부분들을 잘 지키면 막을 수 있다는 게 지금 내용의 골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백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분기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일단 접종 대상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네. 누가 언제부터 맞게 되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번 달 23일부터 그동안 65세 미만에서만 맞던 요양병원에 입소하신 분들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이 시행이 되고요. 4월 1일부터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파이자 백신이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맞게 됩니다. 예. 그리고 2분기에 원래 맞게 되어 있던 사회 필수 인력인 군인, 경찰, 소방 인력과 항공기 승무원들 그리고 특수교사나 보건교사들을 조금 이르게 2분기에 접종을 지금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고 또 65세부터 74세는 6월 정도 2분기 내로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한 1,200만 명이 지금 접종을 예상하고 있는데 예. 백신 수급이 얼마나 원활할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일부 75세 이상 맞는 화이자 백신을 제외하고는 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기 때문에 예. 지금 최근에 이제 의료진들이 많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하면서 조금 부작용들에 의해서 응급실에 문제가 오면서 아마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지만 원활하게 백신 접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75세 이상 고령층에게 먼저 백신 접종을 하는 이유가 그 위중증자를 줄이고 사망률도 좀 낮추기 위해서잖아요. 네.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습니까? 75세 이상 화이자 백신은 지금 일반인들 중에 75세 어르신들을 맞으시는 거죠. 대부분이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세요. 최소한 고혈압, 당뇨 정도. 그렇다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망률을 줄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65세 이상의 그 요양병원 입소자들에 대해서는 저는 검사를 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망자들이 65세 이하의 입소자들이셨거든요. 대부분. 그분들이 접종 후에 사망을 하고 났을 때 지금 인과관계가 설명이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조금 약간 불안해 하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저질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령자시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표현을 못 하세요. 그리고 열이나 발열 같은 그런 증상이 안 나타납니다. 예. 우리가 모르고 그냥 접종을 하게 되면 그분이 사망을 했을 때 이게 백신에 의한 사망인지 기저질환 악화의 사망인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접종 당일에 병원에는 검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급성 염증이라든지 혈전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있어요. 예. 간단한 지표를 검사를 하고 정확히 정상이라고 나오면 보호자 동의하에 접종 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인과관계 설명이 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최소한 그러한 점은 조금 우리가 체계를 잡아놓으면 보호자분들께서 조금 안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 말씀 추가적으로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백신에 대한 불안감,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감, 뭐 우려 이런 것들을 좀 부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외국도 이제 수반들께서 접종 후에 조금 많이 좀 안심이 되죠. 아마 국내도 대통령 부부께서 아마도 접종을 해주시면 예. 국민들의 좀 불안감이나 유효성, 안정성은 일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이 문 대통령 부부가 접종을 받는 것이 그 안정성이라는 차원에서도 있지만 우선 접종 대상자이기 때문에 지금 받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국에서 백신 접종 이후에 사망 사례로 신고된 16건 중에서 14명이 일단 백신과는 무관하다 이런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렸습니다. 살펴보니 일단 여성 그리고 20대에게서 이상 반응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젊은 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은 면역 반응이 활발하기 때문에 강하게 나타나고 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데노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대한 그뿐 아니라 아데노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기존의 일반 독감 백신이나 다른 백신에 비해서 고열이나 두통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죠. 특히 여성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은 이 바이러스 자체가 에스트로겐이 있는 경우에 특히 예. 젊은 층에 에스트로겐이 많겠죠. 폐경 예. 전 여성분들이 에스트로겐 자체가 면역 반응을 굉장히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성들이 훨씬 많고 파이자 모더나의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일어난 것도 대부분이 90%가 여성이에요. 그래서 예. 아마 20대, 30대 여성분들이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가장 고열이라든지 뭐 두드러기도 나고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면도 있는 거죠. 면역 예. 반응은 활발하게 날 수가 있지만 또 그만큼 부작용처럼 이렇게 발열이나 그런 것이 좀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분들은 이 여성들에게 이상 반응이 많이 나타나는 게 그 증상을 좀 미세하게 잘 느끼기 때문에 그걸 잘 이야기한다. 이런 분석을 내놓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몸에서 이상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네. 에스트로겐 자체가 네. 이렇게 면역 반응을 활발하게 해주는 것도 있고 하지만 뭐 느끼는 건 똑같을 것 같은데요. 39도 열이면 예. 남성이건 여성인데 지금 제가 좀 접종구를 봤더니 평상시에 운동을 많이 하고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은 예. 약하게 나타났어요. 예. 아, 그래요? 네,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이 높은 분들은 말씀드렸지만 면역 반응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아데노바이러스 노출력이 많기 때문에 약하게 예. 나타나고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저희 출연해 주시는 그 선생님들 계시는 병원에서도 의료진들 다 접종하셨었잖아요. 근데 뭐 20대 의료진이라든지 뭐 30대 의료진 분들이 특히 좀 이 발열이나 두통을 심하게 호소하더라라는 전문가분들의 전화를 저희도 듣고 이게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도 다들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시니까 휴가를 내야 되는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고충을 저희한테 좀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 이제 비슷한 질문을 드렸고 요즘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 아무튼 이제 유럽에서는 좀 다른 결론들을 내놓고 있어서 뭐 잠정적으로 일단은 뭐 접종 중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WHO는 뭐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좀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15일 날 노르웨이에서 네 분이 이제 뇌출혈, 색전증, 혈소판 감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혈액 문제로 인해서 접종이 중단되면서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포르투갈도 다 지금 일시 중단입니다. 한 2주 정도 중단이 됐고 18일 날 유럽 식약처에서 아마 조금 발표를 하실 것 같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일시 중지가 이제 풀릴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제 그 빈도적으로는 사실 높지 않다는 거죠. 500만 명 중에 30명 정도가 검사상에서 나온 건데 높지 않지만 이 검사가 들어간 이유는 젊은 층에서 주로 발생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활발히 일하는 분들은 사실 혈전이 그렇게 많이 아주 유전적인 어떤 질환이 없으면 잘 안 나오거든요. 예. 그거 점이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접종 후 급사를 한 거죠. 이 혈전이라는 거는 서서히 이게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서서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이제 혈전 때문에 사망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두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아마도 좀 정확히 검사를 하고 왜냐하면 부작용이 있으면 그 접종에 의한 이익을 초과할 수가 있는 거죠. 예.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부작용이 있으면 그게 대상이 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점에서 최소한의 안전을 점검하고 넘어가자는 의미인 것 같고요. 예. 아마도 유럽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접종을 재개를 할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코로나19 상황은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